자, 인문예술 5강에 고대 이집트 예술과 건축 되는데, 자, 그래서 여기 이 단원에서는 지금 고대 이집트인들은 이 미술품이 실제 인물을 대체한다고 믿었대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이 미술품을 만드는 거는 바로 뭐야? 현실에 있는 자신을 지금 대체할 수 있는 어떤, 뭐로 보는 거야? 대체적 매체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대체품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현재의 상황이 아니라 바로 다음 죽은 사후 세계, 그 다음 세상에서 내가 지금 온전하게 다시 어떻게 되는 거야? 내 혼령을 불어넣을 수 있는 어떤 매체가 필요한 거죠. 바로 그래서 이 조각상 같은 경우 바로 그런 경우인데, 그래서 이 조각상도 그렇고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격자 도안을 이용해서 자, 여기 있는 이 이집트의 어떤 저기는 작품들, 조각상들은 상당히 비례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잘 엄격하게 잘 지킵니다. 심지어는 회화, 미술이나 그 다음에 부조. 이 부조라는 것은 벽면 같은 데다 이렇게 색임의 형태를 갖고 이렇게 튀어나오게 만드는 거잖아요. 깎아내서 이것이 이제 이렇게 벽면 같은 게 돌출되게 이렇게 이걸 조각을 하는 이런 걸 부조라고 하는데, 자, 거기에 있는 인물도 실제 인물을 대체한다고 여기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뭐 회화, 부조, 건축물 등에서 이 비례 기준, 자, 이런 것들을 사용했다 이거고, 자, 이 이유는 딱 한 가지, 바로 현실 세계 또는 다음 세상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자,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자, 고대 이집트인들은 자, 인간이 저승에서 계속 살아가기 위해서는 영혼이 들어가야 할 그런 육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결국 뭐 사후 세계를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현실 세계들보다도 더 중요시한 거는 그 다음 사후 세계, 죽은 다음 이후에 내가 지금 그곳에 가려면 내 영혼이 가려면 그럼 어디 그렇게 내 몸뚱아리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자, 그런데 자, 문제는 지금 어떤 부패하여 없어질 신체의 대용품 역할을 하는 바로 뭐가 필요했다? 조각상을 만들어 묘지 내부에 방에다가 이것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어떤 이런 피라미드나 이런 데 가면 이런 조각상들이 상당히 많이 발견이 될 겁니다. 그들은 내세에서 영원히 살아갈 이가 노년의 고통을 겪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 청년의 모습으로 조각상을 만들어요. 상당히 지금 치밀하게 생각을 했네요. 자기의 영혼이 다음 세상에서 다시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 모드 만들어야 되고 어떤 대용품도 필요했고 그리고 또 늙은 게 아니라 어떻게 젊은 몸뚱아리가 필요했던 거야 지금. 그래서 청년상을 많이 만들었답니다. 죽은 이의 사실적인 모습이 아닌 바로 이상적인 인간의 모습을 조각상에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처럼 만들어낸 미술품이 실제 인물을 대체한다고 생각하는 이 고대 이집트 미술 전반에 이것이 깔려있다 이겁니다. 자, 당시 사람들은 조각상에 묘사되는 실제 인물과 똑같이 생겨야 할 필요를 느꼈다 못 느꼈다? 이걸 느끼지 못했다고 했어요 지금. 자, 그래서 자, 조각상들은 자, 미리 조각상을 만들어서 보관을 했어요. 그럼 미리 만들었어 지금. 자, 구매자가 조각상 제작을 의뢰하게 되면 조각가는 조각상의 주인의 이름과 칭호를 붙임으로써 조각상이 나타나는 대상이 딱 지정이 되는 겁니다. 자, 당시에는 인간의 이상적인 모습을 드러내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비례 기준이 통용되었는데 당시 이 조각가들은 이 비례 기준에 따라 조각상을 만들어야 했어요. 자, 그래서 그림처럼 자, 격자 도안을 고안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 바둑판 같은 거 있죠? 이 바둑판처럼 이렇게 가로와 세로 형태로 이렇게 해가지고 해놓고 자, 예를 들어서 여기 무릎까지는 어느 정도의 지금 기준, 전체 몸에서 무릎은 어디 위치, 그 다음에 거기에서 다시 허리 부분이 있죠? 여기는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뭐 팔다리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머리, 이 부분의 길이는 어느 정도 되고, 이런 균형미 같은 걸 상당히, 뭐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팔등신, 뭐 심지어 뭐 구등신 이런 얘기 하잖아요. 바로 그런 어떤 머리 대비 전체적인 비율이 같은 거 있죠. 이거 상당히 지금 상당히 여기서 중요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 신체 각 부분의 비율이 정확하게 규정되어 있는데 정사각형을 축소하거나 또는 확대를 하게 되면 자, 조각상의 크기는 달라지지만 전체 신체의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똑같이 늘어나고 머리 대비 기준 늘어나거나 이렇게 줄어들거나 이렇게 할 거 아니야 지금. 자, 그래서 인물의 자세 또한 자, 정형적이래요. 일정한 어떤 형식태를 갖추게 됩니다.
거의 똑같아요. 남자하고 여자 이런 게 좀 다를 뿐이고, 자, 이런 게 좀, 자, 대부분 서 있거나 앉아 있는 자세고, 서 있는 자세에서도 남성들은 걷는 모습, 여성들은 어떻게 발을 나란히 모은 모습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A라는 사람이 조각상을 의뢰했어. 그래도 남자라고, 그 A라는 사람이 남자라면 걷는 모습의 형태로 만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 사이즈나 뭐 이런 거 같은 거 맞춰놨을 거야. B라는 남자가 와서 또 주문을 해도 조각상의 모습은 똑같아요. 남자이기 때문에 똑같이 걷는 모습을 해놨고, 그냥 그 사람이 어떤 신체적 사이즈나 이 비율 같은 걸 고려해서 만들었을 거란 말이죠. 자, 그래서 여기는 고대 이집트 조각상의 대다수는 석회암이나 화강암 등의 암석으로 만들어졌대요. 자, 이집트라는 그 나라의 어떤 특성, 풍토 같은 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목재는 암석보다 가공이 쉬워서 신체 형상을 더 자유롭게 만들 수 있지만, 자, 이집트는 바로 이 목재를 구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왜? 목재가 적은 양만 산출되기 때문에, 생산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부유한 이들만이 목재를 사용하여 조각상을 만들 수 있게 되었을 겁니다. 자, 밑에 고대 이집트인들은 회화나 자, 그림이나 또는 부조, 아까 벽 같은 데다 이렇게 좀 도들새김 형태로 이렇게 조각하는 걸 얘기한다고 그랬죠? 역시 조각상처럼 실존 인물의 대체물로 간주를 했는데 현대의 회화나 부조에서는 일반적으로 멀리 있는 대상을 가까이 있는 대상보다 작게 그리는 모를 사용했지만 자, 이런 원근법을 사용했지만 자, 이걸 사용했지만 고대 이집트의 회화나 부조에서는 원근법을 사용하지 않아요. 자, 대신에 나중에 보시면 정면법이라는 걸 사용하게 됩니다. 자, 아랫부분에 먼저 체크해놓고 갈까요? 이 정면법을 사용하는데 자, 그들은 대상을 사실적이고 아름답게 표현하기보다는 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 사람들은 뭐 사실적인 거, 아름다움 중요하지 않아. 대상의 본질적 부분을 명확하게 완전하게 드러내기를 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상의 본질적인 모습을 잘 담은 미술품이 실제 인물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바로 어떤 방법을 사용했다? 바로 이 정면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정면법은 대상을 각각의 부분으로 분해를 해서 각 부분의 본질적인 인상이 가장 잘 드러나도록 표현한 뒤, 자, 어떻게 하면 그 대상의 본질이 가장 잘 드러날까? 이거야. 자, 그래서 자, 어떻게 새롭게 조합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되게 보면 그 기계 인간처럼 팔다리하고 몸통하고 얼굴하고 이게 따로따로 노는 것처럼 보여요. 왜? 지금 자식적인 어떤 재현이 아니야. 중요한 건 어떻게 하면 온전한 몸체가 그대로 그래야지만 이게 본질적인 게 그대로 유지가 되고 사후 세계에 그걸 조각상 같은 경우는 내 영혼이 들어가서 활동할 수 있게 만들 수가 있으니까. 자, 그래서 자, 여기 따라서 고대 이집트 내 회화나 부조는 실제로 있을 수 없는 형태의 신체를 가진 사람이 자주 등장하는데 가변적인 현실과 달리 내면적 내세는 다음의 세상은 어떻게 불변한다고 봤기 때문에 자, 여기서 자, 지금 현실은 쉽게 변해버려요. 거기에 비해서 자, 내세는 어떻게 했다고? 자, 이것은 지금 변하지 않는 불변적인 어다 한다고 봤기 때문에 자, 순간적이고 변덕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대상 그 자체를 완전히 드러내는데 중점을 둔 게 바로 정면법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방법은 풍경을 나타낼 때도 마찬가지로 쓰였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연못은 위에서 본 것. 자, 이게 본질이 제대로 드러난다고 본 거고. 자, 그 다음에 나무 같은 경우는 또 옆에서 본 모습이 온전하게 나무의 줄기, 가지, 이파리, 이것까지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고 본 거고요. 이 때문에 어떤 예술 평론가는 고대 이집트인들은 그들이 본 것을 그린 게 아니라 자, 머릿속으로 알고 있던 것을 그렸다. 자, 그래서 본질을 그리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것이 하나의 그림 안에 서로 왜곡된 것이 보일 수 있는 거죠. 자, 사람의 모습을 그리는 대로 자, 완전히 엉뚱하게 얼굴은 정면을 보고 있는데 팔다리는 지금 측면의 형태로 이렇게 돌아가 있는 것처럼 이상하게 왜곡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자, 풍경을 그리는데도 저 호수가 있고 그 옆에 뭐가 있으면 나무가 있으면 호수는 정면에서 바라본 것처럼 위에서 바라본 것처럼 그려놓고 나무는 측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그려놓으니까 실제 현실과는 좀 왜곡된 그림의 형태가 나오겠죠. 자, 고대 이집트인들은 회화나 부조를 만들 때도 격자 도안을 사용했는데 아까 얘기했던 바둑판 형태의 어떤 도안일 겁니다. 밑바탕에 격자 도안을 먼저 깔아놓고
인물의 전체 윤곽을 그린 다음에 그 각 부분을 정면법에 따라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비율이 있죠. 어떤 비례에 따라서 이걸 몸통하고 팔다리나 그다음에 머리 이 부분을 먼저 거기다 이렇게 도안을 할 거야 지금. 그리고 그대로 이렇게 그 정면법에 따라 그렸단 말이야. 자, 이로 인해 인물들의 지위와 관계없이 인물들의 모습, 신체 비례 등이 모두 유사하게 표현돼요. 자, 이건 지위하고는 상관이 없었네요 지금. 자, 이것과는 상관이 없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이것이 모두 신체 비례 등이 유사하게 지금 표현이 됐답니다. 따라서 자, 이것이 이제 지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야? 각각의 여기서 추가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었죠. 자, 바로 그것이 여기서 얘기하는 어떤 것들. 좋은 옷이나 또는 장신구 같은 걸 덧붙임으로써 이걸 통해서 신분의 지위를 표현할 수가 있었던 거죠. 자, 이러한 방법은 조각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데 예를 들어 왕과 왕족은 왕관이나 그 다음에 머리띠 또는 두건 등을 자, 이렇게 사용해 머리 수건 같은 거 쓰는 거 얘기하는 거죠. 사용과 신분을 표현했고 그 외의 백성들은 머리 아무것도 쓰지 않은 형태. 그러면 몸의 어떤 형태는 똑같이 만들어 놓고 거기다 어떤 장식물을 덧붙이느냐 안 붙이냐에 따라서 신분 이런 걸 표현할 때는 얘기죠. 자, 고대 이집트인들은 비례 기준을 건축에도 사용하게 되는데 자, 이 건축까지 넘어왔네요. 전에 내려오는 고대 이집트의 설계도에는 방의 배열만 있을 뿐 축척이 전혀 표현이 안 돼 있대요. 좀 특이하네요 지금. 그 이유는 고대 이집트인들은 격자 도안을 이용하여 건축물 바닥에 실제 건축물과 같은 크기의 설계도를 새겼기 때문이다.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더 현실적일 수도 있지만 그 얼마나 설계도가 큰 거야. 자, 예를 들어서 10평짜리 지금 이렇게 지금 건물을 하나 지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축소를 해가지고 그걸 먼저 설계도를 그리고 그 도면을 보면서 차근차근 벽돌을 쌓거나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자, 이집트인들은 10평짜리 집을 지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10평짜리 이만한 거기다 뭐 하는 거야? 전체적으로 격자를 그렸겠죠. 그리고 이 부분에 이렇게 여기는 뭐가 방이 들어가는 자리, 여기는 뭐 화장실이나 부엌이 들어가는 자리를 직접 그 격자 자체 이만한 그냥 실제 크기의 설계도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 격자 형태로 이렇게 그렸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건 작은 건 그렇지만 100평, 200평 되면 어떡하죠? 이것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네요, 지금. 하지만 그렇게 방법을 썼다는 얘기야, 지금. 자, 밑에. 그리고 그 위에 석재층을 쌓을 때마다 같은 작업을 반복했대요. 자, 1층 건물이면 상관없는데 2층 건물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다시 2층에 거기에다 평평한 부분에 다시 또 격자를 이렇게 다시 또 그림을 그려놓고 그 위에다 그대로 이렇게 또 벽돌을 또 쌓거나 이렇게 했겠네요. 자, 고대 이집트인들은 건축물에 사용된 묘사가 실제 사물을 대체하거나 현실 또는 넷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했어요. 예를 들어서 고대 이집트의 그 묘지를 가보면 가짜문이 많이 발견이 된대요. 그러니까 일부러 이것도 뭐가 되는 거냐면 사후세계에 이 사람들이 가서 실제 드나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가짜의 문을 만들어 놓는 거야, 실제. 문을 잡아달리면 열리진 않아요. 근데 거기다 문의 형태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단 말이야, 지금. 자, 그래서 자, 벽에 새겨 만든 이 문은 실제 통로는 아니에요. 바로 죽은 사람의 영혼이 드나드는 문입니다. 그런 것까지를 다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현실보다도 사후세계를 상당히 많이 지금 고민을 했네요, 지금. 자기가 죽어서 그 영혼이 어떻게 하면 다시 그대로 온전한 모습으로 다시 생활할 수 있지? 활동할 수 있지? 그리고 또 어떻게, 영혼이니까 결국 어떻게, 실제와는 다르긴 하지만 문이 있어야지 열고 닫고 할 거 아니야? 자, 그래서 어떤 가상적인 문도 만들어갖고 이렇게 벽에 그림으로서 그걸 표현을 합니다. 자, 또한 묘지나 신전의 입구 위에 사자나 뱀의 형상 등을 모형을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경우 이것이 뭐 하는 거야? 이 동물 모형이 묘지나 그 다음에 여기는 신전을 지켜준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또 하나 묘지 벽면에는 벽화들이 많이 그려져 있는데 이는 현세의 반영으로 여겨졌던 내세의 생활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림들은 죽은 사람을 보호하고 그에게 양식도 공급해주고 그를 지루하지 않게 만들기 위한 것. 또한 자, 이렇게 벽화 내용을 이렇게 그림 같은 경우를 보면서 뭐 거기서 여러 가지 어떤 무슨 그림들, 뭐 양식 여러 가지 어떤 과일 그림이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저기 하고 또 다른 옆에 다른 어떤 놀이 기구 같은 걸 넣어놓을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실제 지금 사후 세계라 할지라도 지금 현실의 세계와 다를 바가 없고 그걸 그대로 이렇게 반영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렇다고 뭐 그 공간 자체가 지금 실제적인 공간 자체는 아니고 가상적인 어떤 문 같은 걸 만들었다고 했어요. 자, 또한 묘지 벽면에 보면 수많은 그 주문들이 이렇게 쓰여 있다고 했는데, 자, 여기에는 지금 주근이가 다른 세계로 가는 여행을 도우려는 의도가 담겨 있어요. 이 주문을 외움으로써 그 다음에 4, 5세계까지 넘어갈 수 있다고 지금 보는 거고요. 또 신전 입구에는 거대한 사다리꼴 모양의 판문인, 파일론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자, 이것은 사악한 세력이 신전 내부로 들어온 것을 막는 기능을 하는 게 바로 이 파일론이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 무덤 안에 이것도 하나의 세계가 되는 거고, 사후의 세계가 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결국 다음 세상까지 갈 수 있는 거고, 또 그리고 그 묘 안으로 사악한 기운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동물의 문양들이나 또는 이런 사다리꼴 모양의 판문인 파일런을 설치하기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아랫부분에서도 여러분들 똑같이 자, 고대 이집트 미술의 특징으로서 자, 고대 이집트인들은 죽은 뒤에 현세에서 살아온 것과 같이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자,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영혼이 들어올 신체 대용품으로서 이 조각상 같은 걸 새겨서 넣어놨습니다. 이 안에 그거 말고도 뭐 여러 가지 회화, 건축물에도 이런 것들이 잘 표현됐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집트인들이 사용했던 방법이 바로 뭐야? 여기는 바로 이 정면법인데 이 사람들은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것보다는 실제 대상을 대체할 수 있는 바로 완전함 이걸 중요시 여겼던 거죠. 자, 그래서 이들은 어떤 주어진 한순간에 본 대상을 표현한 게 아니라 대상에 대해 알고 있는 바탕을 두고 표현한 것. 그 본질 자체를 좀 표현하려고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 정리 마칠게요.